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3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 전에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3부는 이주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이주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것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톡방 내에서 전문가님께서 교육도 해주고 계시고요.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매수와 매도 신호 같이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수익 인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전문가님 모시고 또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주호 전문가입니다. 자, 저번 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 약간 미국 증시는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약간 좀 힘이 없는 모습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국내 증시 힘을 내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되는 부분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계속 그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 수급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5월 달에 50bp 빅스텝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상해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해가지고 뭐 통제를 한다 이런 이슈 나오면서 그러한 부분들 또 아시아 증시에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까지 안 좋은 흐름 보여줬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사 말씀 먼저 전해주셨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까 알려드렸다시피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타고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률까지 같이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잠시 후에 히든 종목도 전문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그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 톡방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첫 번째 코너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평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을 통해서 또 시황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주호 전문가님의 한 줄평 어떤 건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숨막히는 종목 장세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아까도 앞서서 잠시 설명을 해 주셨지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시아권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 일단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역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그렇죠. 이제 원전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로봇, 그다음에 뭐 정책주들 뭐 용산 부지 이전부터 시작해서 네. 무슨 뭐 엮이기만 하면은 날아가는. 맞아요. 근데 날아가는 종목들 보면은 이게 왜 가지 약간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정말 과도하게 수급이 쏠리면서 그런 상승 나오고 있는데 특히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삼성이랑 현대에서 계속
로봇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뭐 로봇 신사업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지금 빠지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뭐 원전 관련주들 계속 순환매 돌고 있고 제가 또 지난주에 또 원전 종목으로 수익 내드렸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시장이 약간 전반적으로 약간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2021년부터 2016년까지 그 코스피 박스권 장세의 느낌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실적 좋은 녀석들만 움직이고 네. 그다음에 특정 이슈 있는 종목들 지금 같은 이런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개별 장세랑 똑같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유는 이제 조정 하락 이후에 네. 지금 박스권을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더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뭐 시청자분들 투자하실 때 정말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좀 수급 있는 종목들 확 매수하면은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하는 사이에 그냥 그쵸? 빠져버리고 맞아요. 이런 게 지금 시장에서 큰 특징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옥석 가리기 하는 게 사실 혼자서 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맞아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려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네. 그런 전략들까지 한번 세워보시면서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주 평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마치고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 좀 제가 정리해봤는데 네. 일단 3월 29일 날 3월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이제 얘기를 많이 해서 입이 아플 정도인데 이 부분은 항상 체크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GDP 성장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소비와 관련된 부분은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4월 1일 날 제조업 지수, 뭐 고용 보고서 이러한 부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지표들은 결국엔 다 인플레이션이랑 관련이 있는 지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이 5차 회담이 열린다고 맞아요. 뉴스를 제가 봤어요. 네. 봤는데 이제 뭐 저는 이제 좀 그런 전쟁이 빨리 끝냈으면 하는 좀 마음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종전해야 되지 않나. 그쵸.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회담이 잘 돼서 개인적으로 좀 종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전쟁 중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전쟁과 관련된 헤드라인 뉴스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 왜냐면 뉴스 하나의 주가랑 섹터가 엄청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지 않으시고서는 투자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난주에 반도체 생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 네. 생산을 증가하겠다. 왜냐면 지금 공급난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그쵸. 때문에 지금 어쨌든 생산을 늘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아니 공급난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이 반도체 산업 자체가 너무 계속 침체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생산을 늘려야겠다는 의지를 표출을 하면서 지금 지난주에 특히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뭐 인텔, AMD 다 강세를 보였고 네.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나스닥이랑 미국 네. 그 주식 좀 봤는데 테슬라 지금 5% 올랐더라고요. 오. 예, 풀이장인데 그렇군요. 네. 테슬라 개별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많이 올랐고요. 지금 어쨌든 미국 증시 계속 안 빠져요. 그동안 하락한 거 지금 계속 이 정도면은 누군가는 들어 올리겠다라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50bp나 빅스텝 발언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인지를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월에 25bp 한 건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오이씨 뭐야 이거.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 회복 잘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의 상승은 계속될 예정이다. 왜냐하면 들어오기 전에 또 뉴스를 봤는데 유럽에서 이거 원전 해야 된다. 그래 맞아요. 왜냐면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원전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일론 머스크 그분도 맞아요. 예, 지금 계속 그쵸. 트위터에다가 뭐 원전. 왜 원전 안 하는 나라가 맞아요. 이게 뭐냐 막 맞는 거냐 막 계속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쵸. 어떻게 보면 정말 똑똑하신 분이고 네. 약간 그런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뭐 자기가 사업가인지 뭐 과학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의 영향이 정말 상당히 크고 그쵸. 그런 전기차의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정리를 해왔어요. 미국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도대체 뭘까? 5월에 50bp 금리 인상
해야 한다고요?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어. 1월, 2월에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빠졌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얘기였거든요. 50bp 그쵸. 빅스텝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3월에 25bp 해놓고 다시 또 태세 전환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거죠. 아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미국 증시는 왜 이렇게 세?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네. 미국 증시의 그 앞으로 이제 2022년 1분기 실적,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어마무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50bp 얘기 나와도 아 이제 몰라 난 이제 간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아 50bp 금리 인상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좀 조정 받았잖아.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5월에 이제 양적 긴축이 시작되면서 빅스텝으로 가면 네.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4월 달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이다. 근데 다만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시간 조정을 좀 더 줄 거냐, 네. 아니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 뚫으면서 갈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 상단 2,750선 그리고 하단 2,600선 좀 보시면은 여기 사이에 두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화면 보시겠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지금 누군가는 코스피 지수가 2,750 근처에만 다다르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랑 기관, 메이저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왔다 싶으면 또 누군가 또 매수해서 끌어올리고 있어요. 네. 계속 이렇게 시간 조정 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고점을 일단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915선 돌파했는데 뭐 시원하게 상승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쨌든 돌파했던 부분은 지금 각광받고 있는 원전, 그다음에 로봇 이런 코스닥에 포진되어 네. 있는 종목들이 세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또 조정이 나왔는데 뭐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어쨌든 이 정고점을 돌파했다는 의미는 앞으로 좀 뚫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인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네. 마무리 드리고요. 네. 또 다음으로 네. 넘어가서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세일수록 뭐가 갈지 모르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시장이 이어질수록 옥석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타고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이주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이야기 톡방에서도 해주고 계시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같이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저도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서도 같이 들어가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입장을 하셔서 같이 수익률도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수익 인증도 함께 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코너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종목 클래스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올라와 있을까요? 네, 남선 알루미늄 올라와 있네요. 호주와 러시아의 광석 수출 금지 여파로 알루미늄 관련주가 강세가 보이면서 또 상한가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91% 상승을 했고요. 3,475원 선에 마무리가 된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네, 이 종목은 이런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이 종목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 노란 톡방에 영상 올려드렸던 에디슨 EV 한번 얘기 살짝 맞아요. 할게요. 네. 오늘 하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영상 올려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슈에 의해서 오른 종목들 그 이슈 빠지면 급락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영상에 어떤 내용을 넣었냐면 만약에 인수권 무산되면은 이거 네. 하한가 간다. 어, 박살 난다. 네.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대로 됐죠. 그러게요. 근데 남선 알루미늄이 오늘 알루미늄 강세도 있었는데요. 이게 그 여기
그쵸? 남선알미늄 쪽 SM그룹이 쌍용차 새 주인 네. 관련 이슈가 있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것 때문에 상한가가 그쵸.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뭐 다 좋습니다. 뭐 이 기업이 뭐 상한가 갈 수 있죠. 알루미늄 관련주 뭐 이런 걸로 해서 갈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던 이유는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엔 쌍용차 새 주인 그러면 제2의 에디슨 EV 그러네요. 약간 그 냄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실적이 2020년부터 적자인 기업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있었으되 이렇게 적자인 기업들 그리고 이런 적자인 기업들 만약에 뭐 급등이 나오더라도 네. 이슈 만약에 사라지고 그러면 진짜 급락 나온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뭐 매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수익 중이시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단기 이슈에 의해서 특히나 이 쌍용차 이런 이슈, 네. M&A 이슈 같은 걸로 해서 급등 나오는 경우에는 정말 무섭게 급락 나온다. 그쵸. 에디슨 EV가 바로 그런 종목이었다. 이걸 참고하셔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원자재 관련주들이 계속 뭐 원자재 급등하고 상승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제가 언제죠? 3주 전인가 황금 ST라는 종목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니켈 가격 급등하면서 결국에는 많이 올랐는데 결국에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슈에 의해서 올랐는데 네. 그 종목이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이고 그냥 단기 이슈로 인해서 올랐다면 그거에 인한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조금은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렇게 해서 남선 알미늄 알아봤고요. 바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파맵신 올라와 있네요. RN에이징과의 치료제 공동 연구개발 추진 조직에 또 좋은 모습 나타내는데요.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13.15% 상승을 했고요. 6,54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맵신도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이게 아까 앞에 종목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네. 결국에는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하시는 게 약간 네. 이런 꼬임이에요. 왜냐면 어, 아니 뭐 이런 호재가 떴다, 뉴스가 나왔다 이러면은 일단 사고 네,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짧게 수익 내고 음, 단기적으로 단타로 접근하셔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면 좋은데 네. 만약에 너무 위에서 매수했거나 좀 이거를 욕심내 가지고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렇죠. 생각으로 좀 며칠 맞아요.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결국에는 빠져가지고 손실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파맵신이죠. 네, 파맵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재무제표 보이시나요? 지금 네. 2017년부터 계속 적자거든요. 네. 지금 매출이 그러네. 빵 아이고. 1억 뭐 이래요. 네. 근데 이런 기업이 지금 오늘 이런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어쨌든 뉴스에 의한 그냥 단순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지금 최근에 조금 매수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적자 기업이 네. 그냥 단순하게 오늘 급등 나왔던 이유는 그 아까 봤던 이 RNA 진과의 어쨌든 mRNA 백신 네. 치료제 네. 백신인지 치료제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치료제 개발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역시나 특히 코로나 거의 끝물이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왜냐하면 리오프닝 한다고 하죠. 그렇죠. 뭐 이제 마스크랑 진단키트주 한번 갔다가 다 사라졌죠 이제. 그러면서 남아 있는 게 이제 뭐 없어요 이제. 네. 코로나 이슈 거의 끝물인데 이 상황에서 이런 뉴스를 통해서 주가가 뜬다. 이러면 누군가 또 차익 실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 가격대에서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네.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네. 네, 파맵신도 이렇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광림 올라와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영향으로 또 좋은 모습 나타냈는데요.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보겠습니다.
네, 15.26% 올랐고요. 전 거래 대비 325원 오르면서 2,455원 선에 마무리가 된 광림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도 역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올랐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매주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 이슈가 계속 네. 부각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윤당선인 관련해서 정책으로 부합되는 종목들이 지금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어요. 특히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한 부분이 있는데 네. 당기 순이익이 아직 적자예요. 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이랑 외국인들 지금 다 매도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계속 그런 수급이 좋지 않다. 그리고 역시나 이 종목도 이슈에 의해서 단기 상승했던 만큼 급락을 부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광림이라는 회사가 그 중장비 네.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제가 도대체 이 재건축 규제 완화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재건축을 하면은 어, 부시니까 그렇죠. 아니 그게 근데 필요해서. 이게 웃기잖아요. 그냥 사람들 생각으로는 아, 그래 재건축 규제를 그러니까. 완화해서 재건축을 많이 할 건데 음, 그럼 중장비 기업들이 가서 포크레인 뭐 피해구나. 이렇게 부시니까 네. 오르지 않을까?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여기서 네. 중장비 납품을 해서 매출이 잘 나고 뭐 우리나라의 탑 클래스 뭐 포크레인 네. 사면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흑자로 영업이익이 전환했으나 당기 순이익이 도대체 왜 마이너스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불안한 기업에 꼭 투자를 해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광림 종목도 역시 첫 번째와 두 번째 종목과 마찬가지로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또 있었던 특징주 금강철강 올라와 있네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반사수혜로 또 철강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금강철강도 또 좋은 모습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네, 이 종목 8.27% 상승을 하면서 전거래 대비 610원 올랐고요. 7,99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강철강도 이어서 한번 확인해 주실까요? 얘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네, 그 그래요. 앞에 세 네. 종목보다 좀 나은 게 음, 어쨌든 지금 철강 랠리가 이제 올 때가 됐어요. 왜냐면 지금 그동안 철강주들이 많이 빠졌고 네, 이제 앞으로 뭐 재건축이라던가 어쨌든 조선 쪽 네, 특히 조선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씩 살아나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아직 뭐 다시 왔다 네. 그 랠리가 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조선 쪽에서 수주들이 나올 거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그동안 조선이 예전에 좋았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네. 배를 바꿔야 될 시기가 아. 조금씩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클이 만약에 도래되는 전초전이라면 네. 이제 철강이 한 번쯤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보통 이제 철강이 한번 랠리가 올 때 되게 세게 올라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합니다. 네. 예,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특히나 또 외국인 기관들 매수세 유입되고 있다. 근데 짧은 시간에 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오늘도 지금 종가가 거의 8%에서 네, 마감했는데 맞아요. 아까 장중에 20% 상승 나왔거든요. 어. 그러면은 그만큼 올렸다가 또 거기서 윗꼬리 달고 12%를 뺀 이유는 거기서 누군가가 그 가격대 오면 팔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종목도 위험하다. 네, 위험한데 어쨌든 철강에 대한 부분에 그런 메리트가 있고 그 가격적인 부분 밸류가 너무 낮아요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숫자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그럼 매수를 언제 해야 되냐에 대한 네.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매수하셔서 좀 끌고 가셔도 되겠지만 뭐 이 종목이 어쨌든 좀 되게 메이저한 철강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쵸. 차라리 저 같으면은 뭐 포스코나 음, 좀 큰 기업에 왜냐면 이 조선이라 철강이라던가 이런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요 보통 대형주들이 움직여야 움직이는데 네. 보통 중소형주를 선호하시는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그 약간 불나방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성향 가지고 있어서 네. 이렇게 이슈 생기면은 많이들 매수하시는데 어쨌든 뭐 그 투자자분들의 제가 성향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조심하셔라. 항상 제가 여기 나와서 하는 말이
이슈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상승한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 급락 나올 수 있다. 항상 그 부분을 염두하시고 손절가 딱 잡고 대응하셔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강철강까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좀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주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이주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매일매일 톡방 내에서 저희 시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전문가님께서 해주시면서 매수와 매도 신호 같이 주고 계시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하셔서 같이 수익까지 챙겨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같이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톡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같이 함께하면서 수익도 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같이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QR코드 바로 찍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종목 클래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강 필살기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필살기 그리고 히든 종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도 저희가 또 이야기했지만 전문가님께서 꾸준하게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수익률 꾸준하게 내주고 계신데 수익률 자랑도 한번 해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2월, 3월 합쳐서 한 115% 되거든요. 오, 네. 네, 이게 특히 지난주에 30%가량 수익 냈고 저번 방송 나와서 제가 20% 수익 냈다 그랬죠. 네네. 그 그래서 사이에 지금 또 10%? 2주 동안 거의 50% 수익 냈는데 네.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제가 2월 하락장에 좀 수익을 많이 못 냈으나 3월에는 더 많이 낼 거다라고 네. 했고 지금 1주 남았죠. 근데 이번 주도 얼마나 더 수익 낼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지난달보다는 낫다. 그럼 당연히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상승장이 그렇죠. 되면 나아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원래 3월 초까지 좀 수익률이 좀 지지부진했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아 이거 되나 하고 있었는데 지금 2주 동안 거의 50% 넘게 수익 내면서 좀 많이 끌어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도 좀 마무리 잘 해가지고 한번 잘 마감해 보도록 할 예정에 있으니까 네. 지금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잘 한번 소통하면서 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또 수익 냈던 종목들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주 전에 이어서 네. 지난주도 30% 이상 수익 실현했다. 결국엔 제가 수익 내는 종목들은 다 같은 형태로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슈 분석해서 미리 매수를 하고 절대 저는 그 수급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당일 막 10% 5% 이상 오른 종목 매수하지 않았어요. 네. 항상 미리 매수해놓고 올라올 때 팔았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장점은 이제 직장인분들 그리고 좀 맞아요. 항상 핸드폰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 적합하게 저는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매수할 때 매도가 알려드리고 그래서 뭐 물론 매도하고 더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안전한 매매를 추구하고 그래서 바쁘신 분들 예, 특히 뭐 항상 핸드폰 못 보셔서 대응 어려우신 분들까지도 대응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이거 제가 히든 종목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저번 주에 네. 탑 뭐 땡이라고 얘기해 네 주셔가지고. 맞아요. 네. 신성통상인데 사실 그 히든 종목 얘기하기 전에 이미 노란톡방에서 신호 나갔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3,700원대에 매수했는데 지금 뭐 고가가 4,000 뭐 170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오늘 뭐 살짝 며칠 동안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매수가 대비 12% 상승 나왔고 지금 차트 보고 설명드리면 지금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자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사주고 있어요. 기관은 연속적으로 그러네요. 계속 사주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그 아까 보셨던 그 뭐죠? 마이너스 빨간 색깔 덕지덕지 없습니다. 광림이었나요? 네, 뭐였죠? 뭐 판맵신이었던 아 것 판매신.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보세요. 매출도 좋고요. 그러네요. 예, 시총 대비해서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요. 영업이익이나 뭐 또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네. 이런 펀더멘탈 탄탄한 기업이 만약에 지금 저희가 상승장에 맞이했을 때 이 주가 흐름 보세요. 우상향하고 있죠. 급등은 나오지 않으나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드린다. 네.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데 굳이 무리해가지고 왜 손절에 대한 리스크까지 안고서 들어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들었던 종목도 네. 수익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인데 이 종목은 제가 좀 우여곡절이 있어요. 왜냐면 네. 그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급락이 나왔다가 네. 또 다시 급등 나왔는데 제가 고점에서 매도를 했어요. 뭐 82,000원 구간이 좀 약간 고점이라고 저는 봤고 네. 딱 그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다. 3월 23일 날 매도한 다음에 그 다음날 급락이 나왔는데 이게 그 3월 말에 시비 발행했던 5천억짜리가 이제 전환 청구가 가능하게 네. 전환사채가 청구가 가능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 저는 한 번 수익 내고 안 끝냅니다. 네. 그쵸.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원래 워낙 좀 회사 좋고요.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래서 뭐 이 종목 그러면 다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저와 함께 갈 수 있다. 매수 타점은 당연히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그쵸? 좀 힘들고 네. 어쨌든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카카오 게임즈죠. 네. 카카오 게임즈. 여기 보시면 오늘 지금 여기 그러니까 제가 매도한 시점이 여기예요. 여기 82,300원 적힌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날 매수해서 이렇게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죠. 그러네요. 그럼 이게 여기서 저는 이 우상향하는 모습이 끝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뭐 실적에 대한 부분 뭐 워낙 좋고요. 재무상 네. 수급도 기관들 꾸준히 매집해주고 있다. 외국인들도 그렇고. 그러네요. 그렇다 하면 이제 잘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추가로 수익 낼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이 종목 저와 함께 가시고 싶으면은 들어오셔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종목 한전산업입니다. 요거는 제가 저번 주에도 자랑을 했고 이제 오늘 자랑했는데 결국에는 지난주에 수익을 내고 네. 제가 노란톡방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전 관련주는 한 번 더 갈 수 있다. 그쵸?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다. 그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원전이에요. 그렇죠. 원전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 원전 산업을 통해서 앞으로 뭐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로 인해서 만약에 대통령 취임이 된다고 하면 저는 당장 뭐 원자력 빨리 짓자 이런 얘기부터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로 인한 그런 수혜주들의 기대감은 엄청날 거고요. 제가 이거 3월 22일 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좀 위아래로 변동폭이 컸고 네. 좀 불안한 움직임 보이다가 이제 그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20% 급등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수익 실현을 했다. 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히든 종목 원전입니다. 그래요? 네, 원전이기 네.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네. 제가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대통령 바뀔 때마다 네. 그 정책 수혜주는 두세 배, 뭐 많게는 5배 이렇게도 갔다. 근데 지금 당장 들어가기 너무 고점이에요. 무섭다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거 매수매도 타이밍 잘 잡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뭐 목요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그쵸. 그 위에서 들어갔으면 이거 또 물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혼자서 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와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한전산업인데 네. 지금 보시면 이거 과열 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과열이 떴어요. 이날 네. 장대 항복 나오면서 과열이 떠서 지금 시간 조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가격 조정 안 나오고 시간 조정 나오면 이거 더 가거든요.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세가 한신기계 이런 것보다 덜 나왔어요. 덜 나왔고 그리고 실적이 받쳐줘요. 네. 물론 분기는 적자 기록했는데 지금 연간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원전 관련주들 중에 적자인 경우 많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도 받쳐준다. 그리고 거래량 이렇게 터지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 나왔으나 저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네. 또 매수 자리 보이면 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또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인데 이거는 2주 전 히든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제가
노란톡방에서 아 이거 4,500원 이상 한번 보시죠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몇 번 시도 끝에 4,500원 돌파를 못하고 그냥 수익 실현하고 마감했거든요. 이제 네. 오늘 좀 빠졌어요. 최근에 이번 주에 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거 매도한 이유는 결국은 이렇습니다. 제가 4,500원 구간 딱 저항선으로 봤고 그래서 물론 좀 오래 가지고 있으면 네.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 좀 이렇게 한 종목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답답해 하시니까 이제 종목 교체를 계속 하면서 제가 계속 네. 갈 만한 종목들을 계속 바꿔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했는데 아 이거 좀 안 가는 것 같아. 그럼 바꿔버리고 네. 또 이거 좀 매수한 지 좀 됐는데 바꿔버리고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로 계속 종목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좋은 종목입니다.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은 갈만해요. 갈만한데 좀 어쨌든 못 뚫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도를 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히든 종목 얘기할까요? 네. 네. 히든 종목 네. 바로 공개를 네. 공개는 또 다음에 해주시죠. 톡방에서 해주실 예정이죠. 네네네. 종목명은 공개 안 할 거예요. 네. 제가 2번 정도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네. 오늘 공개 안 하고 자 일단 히든 종목 첫 번째인데 네. 아실 수도 있어요. 이거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 관련주. 관련주. 예, 원전 관련주. 역시나 윤석열 그렇죠. 공략 핵심주고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고리 5,6호기 공급 관련 이슈가 네.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 그 두산중공업이랑 여기가 계약을 했고 지금 그러니까 공급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원전 그 만드는 거가 중단됐다가 뭐 계속 뭐 만드니 많이 하면서 이 여기 신고리 5,6호기가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윤석열 당선이 대통령 취임하고 네. 나면 이거 재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계약했던 대금은 받았지만 어쨌든 잔금은 아직 못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공급이 완료가 된다, 건설이 지어진다, 그럼 이제 대박이네요. 돈을 받겠죠. 네. 근데 이게 천억 이상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못 받은 돈이 어쨌든 깔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외국인 기관의 신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아직 시세가 덜 나왔어요. 그래서 감히 제가 제2의 한전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고요. 네. 역시나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보이고 앞으로 그 가격이 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면 네. 지금 아까도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사실 저는 원전이 가장 강하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로봇 관련주들도 좋은데 로봇 관련주가 어쨌든 기대감에 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네. 뭐 삼성이나 현대에서도 당연히 로봇 산업에 대해서 밀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로봇은 반도체에 대한 수급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반도체가 살아나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간다. 근데 기대감이 올라갔는데 주가는 올라갔는데 결국엔 숫자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오고 만약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 버리면 결국에는 그러면은 메타버스나 NFT처럼 그런 반토막이 언제든지 날 수 있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로봇에 대한 물론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현실화가 될 수 있냐? 5G도 그랬어요. 5G 랠리 왔을 때 주가 상승 강하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겁니다. 5G 기술이 아직 없는데? 그럼 하드웨어적으로 뭐가 될 건데?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런 부분이 가시화되니까 주가 결국엔 조정 나오고 지금 거의 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거의 밑바닥에서 맞아요. 헤엄치고 계시잖아요. 네.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원전 관련주들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에요. 왜? 가장 강력하게 시세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정책 관련주의 핵심 그리고 친환경이랑 뭐 이런 것들로 가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그걸로 원전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시세는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산중공업으로도 수익을 냈고
한전산업으로도 수익을 냈고 이제 이게 다음 타자예요. 음. 제2 한전산업. 네. 한전산업은 저는 수익 좀 많이 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네. 어쨌든 원전 관련주는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인데요. 네. 두 번째. 제가 원래 지난주에는 이제 그러면 반도체 좀 랠리가 음. 시작되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봤었는데 네. 아니 오늘 또 보니까 이게 반도체 쪽이 약간 그러니까요. 좀 그래요. 왜냐면 음.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쪽 그 상속세 관련해서 맞아요. 블록딜 이슈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못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종전이 좀 돼야지 오. 가지 않을까 좀 싶어요. 왜냐면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가 만약에 저는 랠리는 올 건데 언제 움직일지를 저도 판단이 안 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 히든 종목 두 번째는 이제 대안입니다. 음. 대안으로 2차 전지 쪽인데요. 2차전지. 네. 일단은 이 기업은 양극화 물질 제조업체입니다. 오. 그 2차 전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중국에서 하는 LFP 음. 방식이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그 사면 급제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발트, 뭐 망간, 니켈 네.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게 우리나라 배터리고 네. 중국에서 그 칼트에서 만드는 그 배터리가 네. 그 이제 철을 사용하는 배터리요. 기술이 달라요. 근데 그게 이제 더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성 부분에서 그런 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이 높다라는 이슈로 지금 미국이나 이런 그 전기차 완성차 업체에서 중국 배터리를 선호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면 이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성능 면에서는 중국 배터리보다 뛰어난데 어쨌든 그런 요즘에 니켈이나 이런 망간, 코발트 이런 원자재 값들 급등 때문에 지금 대안으로 되는 게 이제 LFP 중국에서 만드는 그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런 중국 배터리 우리나라 사람은 사실 우리나라 K 배터리가 좀 약간 더 잘 나가길 바라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 부분이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2차 전지 쪽이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어쨌든 뭐 조정이 많이 받았으나 2차 전지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네. 뭐 제가 뭐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 우리나라 주력 사업인데 이제 뭐 2025년 뭐 그 이후에 더 멀리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이제 좀 메인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셀 업체들이 지금 뭐 LG랑 SK랑 삼성밖에 없잖아요. 네. 셀 업체들이 결국에는 그 대기업에서 그쪽 시장에 뛰어든 이유는 앞으로 그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렇게 했던 거고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런 어쨌든 기술적으로 그런 원자재 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전고체 배터리가 또 각광받고 있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셀 업체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기술을 개발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가져온 건 뭐냐 그래서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양극화 그러니까 양극화 음극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네. 그래서 양극화에 들어가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질을 만드는 회사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산화티타늄 제조업체인데요. 여기는 이 이산화티타늄을 만드는 회사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왜 2차 전지 소재 주냐면 황산 코발트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2차 전지 원료에도 들어가고 촉매제로 네. 쓰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네요. 되게 어려워요. 네. 이게 2차 전지가 반도체도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2차 전지도 좀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용어가 어려워. 용어가 너무 네. 어렵고 생소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셀 업체보다 셀 업체도 많이 조정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셀 업체라 하면 그 전지를 실제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SK랑 네. SDI, 삼성 SDI랑 네. LG엔솔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어요 국내에. 그러면은 이 양극화를 만드는 데가 뭐 LNF라던가 이런 걔네들이거든요. 에코프로비엠 얘네들이 이제 양극화 만드는 거고 네. 거기에 들어간 뭐 전해질이라던가 뭐 이런 뭐 되게 네. 많아요. 많은데 여기는 이제 양극화 제조업 물질 네. 물질
원료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가 이제 그 이산화티타늄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소재는 아닌데 네. 그런 화학 쪽, 정유화학, 석유화학 이쪽에도 좀 많이 들어가는 그렇군요. 재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하고 실적 부분도 너무 탄탄하고 특히 원래 이제 원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원가가 이슈가 되면은 사실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덜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 컨센서스 자료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어쨌든 앞으로 그러면은 얘가 2022년도, 2023년도에 숫자가 어떻게 나올 건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니켈이라던가 망간이라던가 이런 네. 그 재료들이 만약에 원자재 값이 오르면은 그 부분이 산정해서 주가에 반영되고 컨센서스 상에서 그런 숫자가 찍혀서 나오는데 그 사실 이런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셀 업체한테 이 판가를 부과를 해서 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뭐 실적에 대한 부분 수익성이 좀 약간 떨어지고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배터리는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뭐 전기차가 계속 많이 생성된다고 한다면 생산이 된다고 한다면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이유는 많이 빠졌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맞춰졌다. 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이제 좀 싸다. 매수해볼 만하다. 좀 그래서 두 번째 히든 종목 들고 나왔고요. 네. 뭐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어쨌든 좋은 종목이다. 네. 예, 이렇게 좀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 오늘 좀 약간 갑자기 막판에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이제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네. 제가 답변 드리고 뭐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 분석 영상으로도 올려드려서 좀 도움 되실 만한 내용도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오셔가지고 아 제가 막 와갖고 갑자기 막 무슨 이 밤에 뭐 셀업체 얘기하고 뭐 양극화 뭐 음극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좀 뭐 궁금하시면은 들어오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지금 저는 반도체 랠리가 올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2차 전지도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전기차가 만약에 반도체 수급이 또 해결이 돼야지 전기차도 살아나거든요. 왜냐면 네. 전기차도 이제 보면은 전기차 만들 때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렇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실타래가 얽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도 살아나고 뭐 이렇게 전기차도 살아나고 2차 전지도 살아나야 우리 코스피 지수가 다시 3천선을 향해 달려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주셨으니까요. 톡방에 들어오셔서 좀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이주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거나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이주호라고 검색을 하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늘 힌트 드렸던 히든 종목은 내일쯤 톡방에서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종목에 대해서 명을 알아도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은 혼자 잡기 어려우시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같이 전문가님의 도움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3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